미국이 멈춰서고 있다. 테러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한때 미국을 움직이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트럭 운전사들, 수만 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지금 파업 중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금 정책에 의해 생계와 직업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운전사들은 한때 트럼프를 지지했고 미국 경제의 중추로 불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미국은 자초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 트럭, 운송 산업의 위기. 더 이상 고속도로에서 간간히 울리는 경적 소리만이 아닙니다. 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5만 명이 넘는 트럭 운전사들이 동시에 운행을 멈춰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파업이 아닙니다. 한때 미국 경제의 중추라 불렸던 이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 파산 위기로 내몰리며 외치는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전국적 연합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구호 아래 독립운전사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미국이 직면한 서늘한 현실입니다. 관세. 트럭 산업에 꽂힌 마지막 못 새로운 관세 도입 전부터 미국의 트럭 운송 산업은 이미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치솟는 유류비, 터무니없는 보험료, 만성적인 운전사 부족.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멕시코, 유럽, 캐나다산 제품에 25억 톤트에서 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자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치명타가 날아들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료품, 철강, 목재, 소비자의 가격이 급등했고 많은 미국 기업들이 수입을 줄이거나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과는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항구에 빈 채로 쌓여 있고 실어 나를 물건이 없습니다. 일감은 사라지고 수입도 증발합니다. 그럼에도 트럭 운전사들은 차량 할부금, 도로 통행료, 정비비, 사업세, 은행 대출을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텅 빈 도로, 멈춰선 트럭들, 캘리포니아 롱비치, 텍사스 라레도, 조지아 서베너, 휴스턴 같은 물류 거점 도시에서도 상황은 같습니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이고 트럭은 멈춰 서 있으며 배차 사무실은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주요 항만의 수입 컨테이너 물량이 30%나 감소했습니다. 전체 연방 트럭 운전사의 약 35%를 차지하는 독립운전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과 장기 계약이 없기에 단거리 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애리조나의 한 운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엘파소에서 덴버까지 주 3회 운행했어요. 지금은 2주에 한 번 잡히기도 힘들고 연료비도 간신히 맞춰요. 소형 운송업체들은 파산하거나 차량을 매각했고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많은 지역, 한때 트럼프의 붉은 벨트였던 곳들의 실업의 도미노가 번지고 있습니다. 트럭 운송 사회 내부의 정치와 배신 쓴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번 파업에 나선 운전사 대부분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미국 노동자와 트럭 운송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이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자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SNS에는 운전사들의 분노 어린 라이브 방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관세를 경제적 자살이라 부르며 백악관이 기업 이익만 챙기고 현장 노동자들은 버렸다고 비난합니다. 일부 운전사 단체는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고 긴급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레딧의 한 댓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사람이고 진짜 배고프며 정부의 진심으로 배신당했습니다. 국가 물류망 붕괴 직전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압박받는 경제에서 대규모 트럭 파업은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럭 운송협회 AATA에 따르면 트럭 운행이 중단된 지 단 72시간 만에 슈퍼마켓 제품의
70%가 재고, 보충되지 않으며 주요 공장은 부품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고 메이오 클리닉과 클리블랜드 클리닉 같은 대형 병원도 약품과 의료 장비, 심지어 산소마저 고갈될 수 있으며 주유소, 시골 약국, 편의점은 재고 부족으로 폐점 위기에 처합니다. 더 우려되는 건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같은 북동부 주들입니다. 이 지역은 육로 물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파업이 1, 2주만 더 지속되면 공급망 붕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트럭 운송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운전사? 정부? 아니면 대기업?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를 위해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즉각적인 결과, 얼어붙기 직전의 경제. 대량 실업, 연쇄 붕괴 중인 트럭 운송산업, 미국의 트럭 운송산업은 전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운전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물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만 개의 중소형 운송업체들이 유류비 폭등, 주문량 급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금 정책에 눌려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특히 장기 계약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수익 마진을 초과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외, 특히 주요 물류 파트너인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로스앤젤레스 같은 주요 항만에서 화물량이 최대 60% 감소하며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수입을 줄이면서 운송 수요 자체가 감소했고 수많은 트럭이 빈 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문가들이 5월 중 최대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운전사뿐 아니라 창고, 정비, 물류, 항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붕괴는 생산 중심의 회복 지원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따른 무역 정책으로 촉발된 도미노입니다. 이 위기는 또한 트럭, 운송업계 내부의 거센 반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들이었으나 그의 정책에 의해 대량 실업과 재정적 파탄으로 내몰리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려진 항만, 고속도로는 무덤으로 변하다. 미국의 물류 인프라가 붕괴 직전입니다. 한때 국가 경제의 동맹 역할을 하던 항만과 고속도로는 지금 침묵에 휩싸여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에서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60% 급감하며 미국에서 가장 붐비던 항구가 코로나19 봉쇄 당시를 연상케 하는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무역량의 급격한 감소는 연쇄적인 여파를 낳았습니다. I-994와 I-아시지과 같은 주요 도로를 따라 트럭 통행이 격감하자 수많은 도로변 휴게소, 식당, 주유소들이 고객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칸소, 미시시피, 오클라호마와 같은 주들은 최대 40%에 달하는 운송 주문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곧 파산, 해고, 그리고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극단적인 관세, 연료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 붕괴입니다. 트럭이 멈추면 경제 전체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급락하는 수입, 버틸만한 직업에서 간신히 생존으로 한때 트럭 운송은 미국 경제의 중추로 간주되며 수백만 명에게 안정적인 직업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한 운전이 아닌 생존을 위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전사의 평균 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동량 감소 때문만이 아닙니다. 폭등한 유류비와 함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 하락이 겹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사들은 이제 트럭 대출금, 정비비, 유류비만 겨우 충당할 뿐 생계비나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프리랜서 운전사들은 이제 빚을 갚기 위한 노동이라는 악순환에 갇혀 있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데 급급합니다. 많은 이들이 트럭을 매각하고 업계를 떠나거나 생존을 위해 부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부심 있던 직업이던 트럭 운전사는 이제 미국 공급망 붕괴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의 물결. 바퀴는 멈추고 분노는 폭발하다.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분노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습니다. 이는 트럭 운송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위 물결 중 하나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워싱턴 DC까지 수천 대의 트럭이 도로 위에 멈춰섰고 정부 청사와 대기업 물류 본사 앞에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이 항의하는 건 단지 공급망을 조이는 100% 관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를 움직이게 한 필수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버려졌습니다. 수도에 걸린 한 현수막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중추다. 그리고 지금 그 중추는 부서지고 있다. 이제 이는 단순한 정책 시위를 넘어 정치 운동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부를 믿었던 노동계층이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적 반발, 신뢰가 무너질 때 충격적인 점은 시위 규모만이 아닙니다. 그 트럭들의 운전대를 잡은 이들이 누구인지입니다. 시위 중인 운전사들의 약 90%는 한때 자랑스럽게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가 진짜 미국 노동자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SNS의 트러커 포럼은 다시는 없다. 우리를 버린 자를 기억하라. 속았다와 같은 슬로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깊은 후회를 밝히고 있으며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책이 결국 자신들을 파산과 실직, 절망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분노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었던 다른 노동 계층으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릴 때 핵심 질문은 바뀝니다. 과연 누가 진짜 미국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는가? 당신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트럭 운전사였고 그의 정책으로 인해 직업을 잃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진짜 미국 노동자 편은 누구입니까? 아래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세계 물류 악몽으로 변하다. 외국산 제품에 100% 관세. 징벌인가? 경제적 부메랑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광범위한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품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날에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부분의 미국 기업, 특히 자동차, 전자, 식품 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한 해외 부품과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율 관세는 생산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휴대폰, 냉장고, 의류, 식료품 같은 필수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며 국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승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파산과 대규모 해고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영향을 넘어서 이러한 공격적인 관세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EU, 중국,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 특히 농산물과 기술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업체에 타격을 주고 제조업과 고용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보호하려던 시민들과 기업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운전면허 취소?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라틴계 트럭 운전사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교통부는 모든 운전자에게 영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읽기뿐 아니라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까지 포함되며
고객과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정해진 노선을 운전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도로 안전 확보와 미국 시민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이민자 노동자를 겨냥한 간접적 차별이며 미국 공급망의 필수적인 인력을 제거하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직무와 무관하게 높은 언어 기준을 강요하면 수십만 명의 운전사를 불필요하게 노동력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여파는 심각합니다. 미국 트럭 운송업계는 이미 8만 명 이상의 운전사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면 그 부족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협회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송 비용이 폭등하고 특히 내륙 및 농촌 지역에서 국내 화물 운송이 마비되어 전국적으로 제품 부족과 소비자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국경 대란, 멕시코 운전사들의 생계가 차단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운송하던 수백 대의 트럭이 엘파소와 라레도 같은 국경 검문소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식품, 자동차, 전자제품 공급망의 생명줄인 이 운전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강화 정책에 의해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관세 인상 외에도 정부는 엄격한 보안 검사를 시행하며 통관 절차는 수십 시간에서 수일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무역을 정치화하고 멕시코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여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부품 부족으로 특히 자동차와 전자부문에서 생산이 중단되고 아보카도, 토마토 같은 신선 농산물은 컨테이너 안에서 썩으며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운전사들은 무급대기 상태에서 생계가 끊기며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과 제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오히려 일상적인 무역 흐름을 파괴하며 경제를 스스로 질식시키는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초한 물류 위기의 징후입니다. 해외와 국내 모두에서 터지는 반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봉쇄와 수입 관세 정책은 단지 공급망을 붕괴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국내적으로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즉시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했으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3자 무역협정 USMCA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측은 이번 정책이 관세가 아닌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양자 무역을 억제하려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비판합니다. 국내에서도 미국 트럭 운송협회 ODA는 이번 정책을 라틴계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 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는 국가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물자가 이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미국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는 회의실을 넘어서 거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에서는 수많은 미국인 및 멕시코 운전사들이 시위에 나섰고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캠프를 설치하며 정부의 관세 철회와 노동 허가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 변화가 없다면 소비 시즌에 미국 물류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총도, 폭탄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관세 발표로도 미국은 내부에서부터 질식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중추가 멈추고 신뢰가 무너지고 텅 빈 컨테이너가 마비의 상징이 되는 순간 질문은 떠오릅니다. 지금 미국은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조이고 있는 걸까요? 최신 글로벌 이슈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팔로우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